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미랩스 상무이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자동차 제어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평가하고 검증하고 품질을 확보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기법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클립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이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간략한 개념을 좀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사례들을 좀 진행할 건데요. 오늘부터 해서 이제 그 정적 테스팅이라는 부분에서 하는 정적 테스팅 관점에서의 여러 활동들을 한 4가지 정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면 이제 정적 테스팅이 뭐냐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고요. 첫 번째 기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팅이라는 것이 이제 품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그런 활동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 소스 코드나 테스트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동작시켜 가면서 실제로 구동을 시켜 가면서 테스트하는 활동이 있고요. 그 전에 실제로 코드를 동작시키진 않지만,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지 않지만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동작시키는 활동을 이제 동적 테스팅, 다이나믹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그에 반면에 코드를 동작시키지 않고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을 정적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 테스팅의 개념은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지 않고도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2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뷰라는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는 말 그대로 매뉴얼하게 진행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 코드가 나오기 전에 뭐 요구사항 명세서가 있다. 요구사항 명세서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점검해 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코드를 구현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작성한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뭐 인스펙션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제 이 리뷰의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는 보통 사람이 매뉴얼하게 진행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이제 인포멀하냐 포멀하냐, 그러니까 형식을 얼마나 갖추느냐, 캐주얼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널리시스라는 활동이 있고요. 스태틱 어널리시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정적 분석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 크게 한 3가지 그룹이 있는데, 신텍스 어널리시스라는 측면이 있고 세만틱스 어널리시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텍스 어널리시스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컴파일러에서 룰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언어의 규칙 위반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 가장 쉽고요. 이제 거기에 테스팅 쪽에서는 뭐 코드 매트릭이라든지 코딩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스 어널리시스는 이제 실제로 문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코드가 수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동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런타임 에러 분석,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메모리 누수라는 거 있죠. 그래서 개발하신 분들 알겠지만, 메모리를 특정 코드에서 잡아서 사용하고 보통 이제 프리시키거나 릴리즈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아주 조금씩 누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코드가 무한 루프가 돌아서 가용한 메모리를 다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누수라든지, 물론 이제 런타임 에러는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복잡한 어떤 문제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코드를 동작시켜 보기 전에 코드를 분석해서 찾아내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 테스트가 꼭 코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개발 전 단계에 걸쳐서 활동하는데, 크게는 리뷰라는 매뉴얼하게 진행하는 활동과 어널리시스라는 활동, 분석에 해당되는 활동을 이제 크게 그 2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 번째는 동적 테스트와 달리 별도의 테스트 케이스가 없어도 돼요. 동적 테스트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테스트 데이터와 세부적인 절차들, 예상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수행을 하면서 기대 결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페일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정적 테스팅은 이제 그런 것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리뷰를 한다든지 분석을 할 때는 어떤 그 리뷰할 때는 보통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에서는 뭐 기준 룰이 있어요. 룰이라든지 어떤 표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만 있으면 돼요. 물론 도구의 환경 설정을 할 때 도구를 사용할 때 이를테면 어널리시스나 이런 건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환경 설정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노력이 들어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적 테스팅은 실제 코드를 구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리소스로 효과적인 그런 결함들을 찾아낼 수 있는 활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완성되기 전에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구사항 명세나 설계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의 리뷰라든지 인스펙션을 하게 되면 아직 코드가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코드가 나오기 전에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함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함을 굉장히 빠른 시점에, 이른 시점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드가 구현되는 과정에서도 코드가 다 완성되기 전에 일부 모듈에 대해서만 이렇게 인스펙션 한다든지 정적 분석을 하게 되면 코드가 구현된 중간중간 과정에서 결함들을 빨리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테스팅은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코드에 대한 이해라든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나중에 다루겠지만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만 진행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적 테스팅이 뭔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어떤 유형들이 있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